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여전히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영상을 제대로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영상이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상승 좀 하려는 듯 했으나 외국인이 선물 환매가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그건 어제까지였고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은 3포인트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도 숏 커버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해외 시장 또한 유럽 증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 협상이 거의 다 된 것처럼 여겨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변동성 매도를 동반한 급등이 나왔고요. 미국 증시 상승이 반등이라고 일축하던 쪽에서 드디어 포모를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어디까지 오를지, 그리고 무슨 근거로 오르고 있는지, 또 이상한 흐름은 무엇인지 등을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전일 장 마감 무렵 의도적으로 베이시스 강세로 만들어서 이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는데다가 해외 시장 또한 상승 마감하면서 갭 상승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갭 상승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해외 시장이 상승했다. 그럼 우리 시장도 갭으로 크게 오르면 당연히 이제 역추세, 그러니까 매도가 나와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라기보다는 그 해외 시장이 갭 상승해서 마감하면 우리 시장도 최소한 그만큼이나 그거보다 좀 낮더라도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0.5%밖에 갭 상승을 못했죠.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 시장에 적극적인 방향성 플레이어가 없어서 약간의 선물 매도가 쌓여도 이 정도로 그 갭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갭 상승폭은 환매 시세가 받쳐줘야만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또 이해 좀 꼬였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그렇게 시가만 눌러놓고 나서 시가를 한 800억 정도 선물 매도를 해서 눌러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는 빠르게 선물을 환매수해서 9시 5분에는 365.45포인트까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다 좋았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현 선물 동반 매수하면서 365.85 돌파, 그리고 쭉 올라가서 367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주 이상적인 흐름인데 초반에 그 선물을 다시 환매를 할 때도 신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고 게다가 9시 15분부터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 외국인들은 선물도 다시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외국인이 현물 매도 3천억 때리고 그리고 선물도 다시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오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시장이 못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얘기한 그 현선물 동반 매도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관이 차익 거래의 현물 매수를 한 게 아니라 네이키드로 비차익으로 하루 종일 무려 4천억 넘게 매수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해지 없이 샀다는 거예요, 주식을. 두 번째는 어제 이 외국인과 개인이 선물 매매가 서로 엇갈려서 개인은 하방을 쏘고 외국인은 7천억 넘게 선물을 매수했다고 하는데 개인이 오늘 그 시장이 조정기에 하방 포지션 중 절반 이상을 걷어내면서 시장이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선물 베이시스가 이제 거의 중립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작은 선물 매수만 들어와도 이제는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매수도 시장을 도와줘서 시장이 그만큼 탄력적으로 위로 오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답답한 점은 많습니다. 제가 FOMC 전후로 계속 우리 시장과 미국 증시에 대해서 강력한 매수를 외쳤지만 우리 시장은 진짜 징그럽게 변동성만 죽이면서 얼마 오르지 못했죠. 그나마 옵션 프리미엄이 비싸서 콜 매수가 아닌 푼 매도로 대응하자고 해서 그 부분은 잘 따라갔다고 보지만 해외 시장이 상승폭에 비하면 우리 시장은 징그럽게 못 올랐어요. 우리 시장이 상대적 약세를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꾸준히 매도를 내놓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적극적인 롱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야간 선물 시장은 달랐어요. 이제는 콜감마가 탄력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수준까지 눌렸기 때문에 수요일 시장은 잘하면 2%도 오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참, 시장이 변수 하나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이번 4월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하방포 계속 쌓고 있지만 강력한 하방을 쌓진 않았다고 봐요. 근데 화요일 시장에서는 나름 의미 있는 하방포를 쌓았거든요. 아직 4월물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이 첫 번째로 우리 시장에서 숏배팅을 좀 쌓은 날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그 수요일에 외국인들이 몽땅 포지션을 손절한다면 전혀 다른 형태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화요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현물 매도, 선물 매도, 미니 선물 매도, 콜 매도, 풋 매수 이렇게 외국인들이 풀로 하방을 잡은 날이 거의 없어서 오늘은 좀 기록 차원에서 남기고자 합니다. 그나저나 이번 월물 초에 개인이 풋옵션 350을 200억 매수한 거 이제 뭐 3분의 1 토막 나서 지금 한 70억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과연 이 옵션을 어떻게 유리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프랍트레이더를 하면 이런 미친 규모의 매수를 하지도 않겠거니와 당연히 허용 델타와 MDD 같은 게 있어서 진즉에 손절매를 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슈퍼개미가 200억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서 추가 베팅을 할 여력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여력이 있어서 똑같은 350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낮은 행사 가격이 싸구려 옵션을 매수한다면 그건 정말 똘짓거리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왜 똘짓거리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 전부터 매수세가 있었어요. 전일 미국 증시 상승분에 비하면 유럽은 얼마 못 오른 것도 있었지만 아시아 세션에서 전반적인 리스크 온 분위기가 있었죠. 그러나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 것은 러시아 관련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전황도 이미 러시아가 크게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회담 뒤에 모종의 발표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유럽 장기 국채가 유럽 세션 시작하자마자 밀리기 시작했고요. 또 유로화도 강하게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녁 8시 40분경 그 푸틴과 젤렌스키가 정상회담을 할 정도의 협의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는 다이렉트로 2%를 플러스로 찍게 됩니다. 무엇보다 유럽 증시 변동성이 그동안 탄탄히 버티던 30포인트대에서 26포인트대로 레벨 다운을 하게 되면서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가 확실하게 소멸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증시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시장, 상품시장, 채권시장 등은 증시 흐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이 리스크 온 메인 타이틀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가능성 근접이었다고 할 때 그 이슈로 증시는 변동성 하락과 함께 종가 고가로 마무리됐지만 나머지는 시간이 갈수록 약발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발이 사라진 이유는 각각의 시장별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채권 시장을 보면 미국 국채와 유럽 국채의 엇갈림이 명백하게 보입니다. 유럽 국채는 눌리고 미국 국채는 장기물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유럽 국채가 눌린 가장 큰 이유는 리스크 온도 있지만 이제 현실, 그러니까 전쟁에 가려진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유로존이 분열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하나씩 보이면서 단기물, 장기물 할 것 없이 눌렸습니다. 물론 월말이라 여기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4월 들어서 이탈리아 국채는 네이키드 매도를 잡을 계획입니다. 현재 이 독일 국채 매수와 이탈리아 국채 매도 스프레드를 갖고 있는데 이게 계속 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4월 들어서는 이탈리아 국채 매도를 늘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미국은 이제 5월 50bp 인상이 사실상 모두 반영되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채권 시장이 반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계속 기간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상품 시장은 뭉뚱그려도 봐도 될 것 같아서 같이 볼게요. 골드와 기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력한 언더슈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본장 들어서는 꾸준한 반등이 나와서 골드는 아예 아주 긴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어요. 1888달러에서 1918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엄청 올라온 거죠. 그리고 기름은 아예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화시장에서도 유로화는 급등을 하고 또 오지달러 같은 상품 통화는 급락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로화는 상승폭을 계속 반납해서 윗꼬리를 크게 달아버렸고 오지달러는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방금 얘기한 대로 전쟁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면서 증시의 변동성 자체는 감소했지만
인플레이션 문제는 이 회담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인플레이션 이슈는 단지 유럽만이 직면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불어닥칠 문제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더 불어닥친다는 면에서 이런 상품 통화들이 반등을 하고 유로화가 윗꼬리를 달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단 1분기 마지막 거래일이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액션을 취하진 않겠습니다만 여전히 유로화에 대해서는 숏마인드 갖고 있고요. 유로존 국채에 대해서도 숏마인드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1% 가까운 갭 상승 출발 후 초반 5분 정도는 숏 커버링이 나왔으나 그 뒤로 끊임없이 매물 압박에 시달리면서 눌림이 나왔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눌림보다는 S&P와 다우 등 굴뚝 종목들이 눌림이 크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시장 전반에 변동성 매도자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시장을 계속 받치다 보니까 시장의 하락은 제한되었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후 다시 매도세들이 매물을 쌓기 시작했는데 시장이 더 이상 밀리지 않자 오후 2시 30분부터 나스닥 중심으로 강력한 숏 커버링이 들어와서 새벽 4시 35분에 고가 15,268.75포인트 찍을 때까지 거의 끊임없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가격은 2월 월봉이 고가를 살짝 넘기는 수준이에요. 장마감 25분을 남겨놓고 매수세가 사라지자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 선물이 눌리기 시작했고 결국 15,220선까지 밀리게 되었으나 변동성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다만 장마감 후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해서 마이크론이 제법 센 반등을 했지만 나스닥 지수를 종가 고가로 만들어 놓은 힘은 없었고요. 그 점은 시장이 단기 고점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개별 종목 보면 드디어 로빈후드가 24.2% 상승해서 15.91달러로 마감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2평 돌파를 하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자, 근데 로빈후드의 뉴스플로우는 뭐가 있었냐? 거래 시간을 앞뒤로 2시간씩 늘리겠다는 거예요. 정규 시장이 보통 이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죠. 근데 로빈후드는 이미 오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연장 거래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앞으로 2시간 더 당겨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러니까 앞뒤로 2시간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거래를 더 할 수 있으니까 수입이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결국에 24시간 거래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뉴스 플로우로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종목 말고 숏이 쌓인 종목들이 튀어올랐다라고 봐야 되는 게 이 파페치 같은 경우도 10% 상승을 해서 16.21달러 도달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뉴스 플로우는 아예 없었습니다. 줌비디오도 7.5% 상승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양봉 만들었는데 오히려 뉴스는 그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BNP 파리바에서 목표가를 110달러로 시장 중립으로 밀어버렸다. 그런데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과도한 숏에 대한 응징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상승한 로비드누니, 파페치니, 줌비디오 이런 것들 다 그동안 숏이 굉장히 많이 쌓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숏 커버링이 월말을 다가오고서 숏 커버링이 나왔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18.9포인트까지 밀렸는데 여전히 변동성 선물이 10%가량 고평가예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을 하려면 좀 더 시간이 좀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월말로 다가갈수록 숏을 치워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시장이 좀 빠른 상승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수세를 따라가는 건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스닥 변동성인 VXN 인덱스도 지금 25.87포인트까지 밀렸죠. 근데 나스닥 지수가 2월 월봉 고점을 살짝 넘겼다가 내려왔는데 나스닥 변동성 지수는 2월 저점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동성 눌리면 좀 과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는 더 이상 매수를 갖고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건 달라요. 생각마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나스닥이 16,000포인트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올라온 것도 꽤 많이 올라왔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숏을 쌓을 신호가 없어서 그런 거지 이제는 매수 생각 없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오늘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대외 변수들이 도와주고 또 외국인들이 롱을 지른 등이 그런 액션이 있어야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만큼은 강력한 상승을 보고자 해요.
우선 기존에 누적되어 있던 풋 320 매도분 이거 완전히 휴지가 됐죠. 그래서 시초가에 바로 익절 날리고 340도 익절해서 풋옵션을 이제 모두 정리할 계획입니다. 풋옵션 매도분은. 아니 근데 상승을 본다는 쪽이 무슨 풋 매도를 다 치우냐?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선물 매수도 갖고 있어요. 이거 나름 비싼 가격, 그러니까 361.35에 매수가 물려있죠. 자, 그런데 풋 매도를 계속 그동안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목표한 이익은 지금 다 달성했거든요. 그러나 적극적인 상방 포지션 잡지 못했는데 오늘 풋 매도를 싹 청산한 이익금으로 시초가에 선물 매수 일단 추가할 거고요. 그리고 장중에 눌림 시 콜옵션도 매수를 해서 상방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어제도 사실 상방 강화하고 싶었는데 어제는 뭐 코로나로 완전 정신줄 놓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했고 뭐 지금도 컨디션이 좋진 않아요. 그래도 뭐 이 정도는 포지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초가에 잡고 또 몇 군데 이제 그 롱 포지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 몇 군데 이제 눌림마다 그 콜 매수나 아니면 선물 매수를 추가할 생각이에요. 근데 만약에 장중에 음봉이 좀 세게 나와서 뭐 다시 320 깨고 357까지 간다 그러면 저는 시장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선물 매수 싹 치우고 모든 포지션 다 치우고 그러면 아마 거기까지 내려오면 이번 달 이익은 이익인데 또 이익이 또 확 줄어들 거긴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거 잘못 봤다고 싹 치울 거예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아마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시장에 대해서도 역시 강세 마인드 갖고 강세 마인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상승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 월말 숏커버링 때문에 오른 종목 지금 많죠. 그리고 펀더멘탈과는 다른 흐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조만간 되돌림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화요일 시장은 일종의 그 포모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세션 추가 강세로 미국 증시가 갭상승한다. 그럼 시장은 두 번째 음봉을 만드는 날 수요일에 두 번째 음봉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나스닥에 대한 강세 마인드는 이제 정리하고자 해요. 물론 빅숏 이런 거? 없어요. 빅숏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런데 상승세는 그래도 다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 외에 상품 시장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는 일단은 계속 강세 마인드 갖고자 해요. 근데 이제 3월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4월 대응 전략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4월에는 상품 시장은 좀 지그재그하면서 글쎄 좀 횡보기를 거칠 것 같고 저는 유럽 채권 매도를 좀 세게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아직 코로나에 낫질 않았는데 이건 좀 생각보다 기네요. 근데 머리가 아프고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오늘 지금 제가 녹화를 거의 한 30분 동안 계속 이렇게 꼈다 하는데 이거 코로나 나을 때까지는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좀 어떻게 백신 3번 다 맞았는데 코로나 걸리냐고요. 좀 어이가 없네요. 자, 아무튼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